한 주간 인베스팅닷컴 유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더 차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키워드가 인기였는지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서도 엔비디아가 주요 검색어에 올랐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인베스팅닷컴에서도 주요 인기 검색어였는데요. 네. 검색량이 전주 대비 296% 증가하며 72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효과가 컸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393억 달러, 순이익은 80% 늘어난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중국 리스크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는데요. 특히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높은 수요가 매출을 견인하며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AI 열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으면 주가도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8.48%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지만 총 마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네.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올해 2월에서 4월 총 마진이 70.6%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젠슨 왕 CEO도 블랙웰 수요에 놀랐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블랙웰은 고성능인 만큼 제조 비용도 상당히 높은 제품인데요. 공급 제약으로 인해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제조 효율 증대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도전하는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덜 사용하면서도 정교한 AI 추론을 구현해 주목을 받았고 구글과 오픈 AI 역시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딥시크 R1 같은 효율적인 모델이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달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2025에서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는 양자 컴퓨팅 관련 세션도 진행될 예정이라 딥시크 충격을 만회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대표주죠. M7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호실적을 발표한 날 M7 빅테크 주가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역대 최고점인 479.86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판매량 감소인데요. 미국에서만 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3% 줄었고 같은 기간 중국에서도 15% 감소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판매량이 만 대도 미치지 못하며 전년 대비 45% 급감했습니다. BYD, 리비안, 현대차 등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머스크 리스크도 테슬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테슬라 경영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테슬라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 마진 축소, 머스크 리스크 등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경기도나 공급망 문제 등 거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성공적인 출시나 새로운 모델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즉 테슬라는 여전히 혁신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네. 또 이렇게 테슬라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의 근황이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한때 전기 수소 트럭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니콜라는 경영난 끝에 결국 지난달 19일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 11일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산 매각을 위한 승인 요청도 함께 제출하며 사업 정리를 공식화했는데요. 네. 현재 니콜라의 보통주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네. 니콜라가 나스닥에서 완전히 퇴출될지 아니면 회생할 기회를 잡을지 궁금한데요. 비슷한 사례도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성지 마케팅 매니저님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 마케팅 매니저 서성지입니다. 한때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던 니콜라는 2025년 2월 19일 재정적 어려움과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같은 날 니콜라에 대한 상장 폐지를 통보했으며 2025년 2월 26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이후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 니콜라도 상장 폐지 이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콜라는 시장 경쟁 및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및 자산 매각을 최선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 경영진의 자본 조달 및 부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극복에 실패하였습니다. 니콜라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나스닥에서 퇴출되었지만 회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및 고용 감축은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니콜라의 파산은 관련 부품 공급업체, 협력사 등 연관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콜라는 운송 및 수소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니콜라는 법원 승인하에 일부 서비스 및 트럭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형 자동차 기업이나 투자자가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트럭과 충전 네트워크 개발 경험 등을 높게 평가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어 니콜라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니콜라의 기술과 브랜드를 인수한다면 사업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니콜라의 브랜드로 회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현재 챕터 11 이후 회사의 주요 자산이 매각되면 니콜라의 독립적인 회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빠른 성장과 관세 영향으로 인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27%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를 통해 살펴보면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는 최저 135달러에서 최대 550달러로 매우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모델의 경우 여전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최고의 종목으로 선택하기도 하였으며 AI와 로봇공학 등으로 다각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정치적 활동이 과연 주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고급 전기차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루시드는 지난 한 주간 18%, 한 달간 27% 하락하였으며 최근 CEO가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재정 악화와 경쟁 심화를 이유로 루시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적정 가치 모델에 따르면 현재 가격에 비해 애널리스트들과 투자 모델은 주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또한 모델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루시드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투자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루시드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손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과 아마존의 협력으로 잘 알려진 리비안은 지난 한 달간 10% 정도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투자 모델은 모두 해당 기업이 소폭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치는 최저 6달러에서 최고 23달러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리비안은 공급망 차질과 부품 부족으로 인한 생산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수익성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비안의 재무제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역시 순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주당 순이익이 202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던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과연 기술적,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최근 비아드의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지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전기차 지원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에 서명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프로그램 자금 집행을 중단하고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중단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대한 면제 조항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전기차 산업 전반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인베스팅 프로를 한 달에 커피 2잔 가격으로 구독하고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통해 가입하실 때 쿠폰코드 AFF200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지 매니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황성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만사부 만감부 고맙습니다.